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박사 정천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수많은 직장인들이 매일 하면서도 가장 못하는 자료의 저장과 그것의 재활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회사에서 업무를 한다는 그 행위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네, 대부분의 경우 어떤 자료를 생성하는 업무입니다.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업무의 한 80% 이상은 어떤 자료 생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밖에서 몸으로 하는 업무 이런 걸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업무는, 모든 사무적인 업무는 대부분 자료 생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자료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자료는 대부분 전산화가 돼서 파일로 저장이 된다 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료든지 컴퓨터로 저장이 안 되는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다 컴퓨터로 저장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저장이 될 때 자료가 제대로 된 형태로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을 제대로 하는 그런 조직들이 많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명은 어떻게 점점 고도화가 돼 있을까요? 네, 바로 책이 발명되면서부터, 책 이전에는 물론 문자죠. 문자가 발명되고 어떤 글이 나오면서부터, 그리고 책이 나오면서부터 우리의 문명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전에는 무엇을 하나 배우려면은 누구에게 직접 듣거나 들어서 배우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실행해야지만 어떤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서와 책이 나온 후부터는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문서를 보고 간접적으로 축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축적된 그런 지식 위에 본인의 창의성을 갖다 얹음으로써, 그리고 그걸 실제로 구현을 함으로써 또 다른 하나의 기술이 개발되고 또 다른 능력이 사람들에게 점점 부여되면서 개선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문서의 재활용의 중요성은 이런 데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 자료를 생성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비슷한 업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부여가 됐습니다. 그때 이 제3자가 기존에 했던 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일을 하면서 문서를 작성해 나가면은 이 제3자는 이 업무에 대한 지식이 쌓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에 있는 것이죠. 이 지식을 쌓다 보니까 추가적인 필요한 지식을 그 위에다가 붙일 여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일하는 조직이 되려면은 불가피하게 기존의 업무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쌓는 식으로 일을 해야지만 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수많은 직장인들이 자기들이 생성한 자료를 제대로 컴퓨터에 저장을 하지가 않아서, 제대로 저장하지 못해서 실제 그런 재활용이 원활히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룰이 있어야 하는데요. 파일 네이밍의 룰이 있어야 되고 저장하는 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지정하고 규정하고 그것을 교육시키는 회사를 찾아보기 정말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강연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수많은 회사들을 다니는데요. 중소기업, 대기업 포함해서 이런 파일에, 이런 자료에 저장하는 그런 룰을 지정해 놓고 업무를 하도록 하는 그런 조직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전체의 20%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업무를 할 때 잘 몰랐던 사람이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면은 기존의 지식들이 많이 있었고 경험들이 조직에 축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활용하는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활용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생성해야 되겠죠. 재활용을 했다면은 30분이면 완료했을 수도 있는 그런 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3시간, 10시간 이렇게 소모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조직의 효율은
점점 떨어지겠죠.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경쟁이 밀려서 치열한 세상에 그 조직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다루는 모든 자료들은 파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파일에는 항상 이름이 있는 것이죠. 이름만 잘 짓는다면은 조직에서 그 자료를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름을 짓는 룰은 어떤 기준에 따라야 되느냐? 이름은 짧고 나중에 재활용이 가능하게만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재활용이 가능하게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자, 기준을 몇 가지 제가 제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첫 번째, 파일 네임이 간결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눈으로 폴더를 뒤져가면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파일 네임이 너무 길거나 좀 알아볼 수 없게 돼 있으면은 찾기가 힘들겠죠. 그러니 첫 번째 룰은 파일 자료 이름이 간단하고 짧을수록 좋다. 자, 이런 룰이고요. 두 번째는 파일 네임에 파일 내부의 컨텐츠의 의미가 써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은 파일 네임만 보아도 파일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파일을 꼭 열어보지 않아도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쉽게 재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파일 네임에 그 자료를 찾기 위한 키워드가 들어있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자료를 찾을 때 무엇을 베이스로 찾습니까? 맞습니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키워드들이 파일 네임 자체에 들어있다면 우리가 자료를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게 있나요? 네, 파일을 만든 사람의 이름 또는 이니셜 이런 정보들이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어떤 자료의 가치는 그것을 만든 생성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작성했는지 알면은 자료를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파일 네임에 자료의 생성 날짜 정보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겠죠. 파일이 언제 생성됐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중요한 자료라도 기술 자료가 10년 전에 작성된 거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우리는 어떻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름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것은 오래된 정보다 라고 단번에 아주 쉽게 유추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새로운 정보처럼 착각하고 활용하는 그런 오류를 막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파일의 버전 정보입니다. 버전 정보. 자, 버전이 뭡니까? 계정 표시를 하는 것이죠. 이게 버전 1이냐 버전 2냐 3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네, 최초에 만든 것, 두 번째 만든 것, 세 번째 만든 것이구나, 세 번째 개정된 것이구나,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자료를 만들 때 이것이 추후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꼭 버전을 붙이는데요. 버전 1로 보통 시작합니다. 자, 어떤 자료의 버전이 10번 이내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V1 이렇게 시작합니다. V1, 그리고 V1이 첫 번째 자료고요. 두 번째로 그걸 개정하면서 생성했을 때는 V2로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똑같은 파일 위에다가 작업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V9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자료는 10회 이상 개정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V01로 시작합니다. V01, V02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V10, V20, V21 이런 식으로 쫙쫙쫙 V99까지 올라가도록 배려를 미리 해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가 100회 이상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붙이겠죠. V001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100번 이상 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V01로 시작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평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르시면은 업무를 하시는데 거의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자료를 열심히 생성하셨는데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 그 6가지 규칙으로만 컴퓨터에 저장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의 조직의 효율은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고요. 경쟁력도 엄청나게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치열한 회사끼리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제대로 일을 하고 그 경쟁에서 이기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업무에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셨죠? 그렇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코멘트에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회가 닿는 대로 성심성의껏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